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진실함을 밝힘으로써 거짓된 그런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들, 그리고 그 정쟁들, 이런 것들을 국민이 분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 이 계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령을 발의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의 그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법을 막 가지고 주물르고 이리저리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 때, 우리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계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이다, 이렇게 사전적 용어로 나옵니다.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얘기할 때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를 보면 전쟁 또는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전국적으로나 또는 일부 지역을 군사병력을 보내서 그 지역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계엄령 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일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보면은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거나, 여기 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보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 이렇게 발령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방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엄 관련 법률을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 2, 3, 4, 5항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그 안정을 위해서 일부 지역이나 또는 국가 전체를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 보면 계엄은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설명을 보면 대한민국 계엄 제2조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제가 계엄 관련 법률을 여기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사망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비상계엄령이 그렇게 뭐 아무 때나 기분 나쁘다 또 뭐가 내가 위기가 왔다 그래서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또는 이 국방부 장관이나 그리고 그에 준하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령을 건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은 언제 발령을 하는가? 계엄은 전시나 어떤 사변, 다시 말해서 전쟁이 나거나 내란에 의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느껴질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함이 되어져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가 되고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어렵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총 계엄 발령이 몇 번 했느냐? 경비계엄이 4번, 비상계엄이 12번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때 했었느냐?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례를 보면은 1948년 10월 25일부터 1949년 2월 5일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왜 그러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48년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6일 동안 제주 4.3 사건,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제주도 지역에 그 사건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고, 그 다음에 1950년 7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126일 동안 전국에 비상계엄이 됐고, 그 다음에 1950년 10월 10일부터 12월 6일 28일 동안 이때가 바로 6.25 전쟁 때입니다. 이때 경비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7일부터 1951년 4월 7일 123일 동안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계엄이 1951년 3월 23일부터 1952년 4월 7일 1년 좀 넘었죠. 382일 동안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 지역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비계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6.25 때에 이것이 반복 전국 비상계엄 했다가 경비계엄, 비상계엄, 경비계엄, 비상계엄, 비상계엄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28일 66일 동안 2달 조금 넘었죠.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9일부터 4시간 동안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는데 이때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전국에 그리고 1960년 4월 19일부터 4시간 동안은 그 서울에만 경비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 12일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고, 그때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961년 5월 27일부터 1962년 12월 5일 558일 동안은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박정희에 의해서 이 경비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72년 10월 7일부터 17일부터 12월 13일 69일 동안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10월 유신으로 전국에 이루어졌고 그 전에 64년도 1964년 6월 3일부터 7월 29일에는 6.3 항쟁으로 서울에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이때 선포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 부마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져서 대통령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가 이제 권한대행을 가지고 있을 때 선포했죠.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2년 1월 24일 11.6 사건 때 그때 전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가 이제 물러나고 전두환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비계엄이 4회 그리고 비상계엄이 12회를 선포했어요. 그때 보면 이 국가 내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나 또 6.25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선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이제 이 계엄에 대한 괴담이죠, 괴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보면 윤 정권이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국민들을 자꾸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KGB 원이었던 베즈메네프가 얘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첫째가 도덕과 윤리를 부패시키고 두 번째 가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상하게 국가를 혼란하게 하려고 하는 가짜 뉴스를 너무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계엄 문서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한번 퍼뜨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이 나온 데가 충안고등학교인데 충안고 출신의 그 몇 명이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박근혜 정부가 만든 계엄 문서가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것이냐.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다. 이건 음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뭐 계엄 해제 시도를 차단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는 계획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탱크, 장갑차, 무장 및 특수전 병력 동원 시나리오까지 다 박근혜 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팩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 문건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것이 과연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 준비된 거냐. 이 문건을 다 조사해서 국가안위와 관련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죠? 저는 무혐의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검사 37명을 투입해서 104일간 200명을 조사했어요. 2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싹싹 훑어서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 거냐, 계엄 문서가 이게 사실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이게 그냥 아무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잘
자꾸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권이라고 우리는 봐지는 거예요. 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보면 자꾸 그 어지러운 혼란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마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4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와 같이 혼란을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계엄의 근거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사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하부 조직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꾸 이 공산화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적화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구정하고 탄압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거다. 또 윤 정부가 북계의 긴장을 빌미로 군사 통제를 강화해서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팩트를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반국가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윤 정권에 반하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5.18 미국에서 그 문서가 나왔는데 5.18도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이 데모를 주관하게 됐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이죠. 그래서 윤 정권에 반하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 선포의 명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저들이 주장하는 건 윤 대통령의 충안고 출신의 요직에 들어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충안고 출신들이 이 계엄령과 관련된 요직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뭐 충안고 출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있고 이상민이 행전안전부 장관으로 가 있고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박종선 체제주의 사령관 이 네 명이 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하는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 장성이 몇 명이 되냐? 전체가 400명 중 이 중에 4명이에요. 4명. 그리고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직제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2조에 보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게 절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저들이 저렇게 민주당의 계엄 음모론을 계속 2년 전부터 계엄령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요. 초창기 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게 2022년 5월 10일이잖아요. 이때 취임을 했어요. 이때 취임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보면 부승찬 의원이 벌써 2022년 11월 달,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꼭 6개월 됐을 때 윤석열 정부 계엄령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주장하는 거죠. 벌써 6개월 대통령 되고 6개월 지났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오마이TV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퇴진 집회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계엄령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마이TV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벌써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운동을 하면서 계엄령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24년도부터 2024년 8월 14일부터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 독재 정권 계엄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 11일 날 김용현 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에 제명인의 마을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언급되던 단골 음모론이 뭐냐. 김민석, 김병주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이 계엄도 불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엄 음모론을 계속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군인 장성 출신이라고 하는 이 김병주 의원조차도 말이죠.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10월 군 장성 인사 탄핵 시 계엄 선포 쉬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계엄에 대해서 국민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죠. 허다못해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도 9월 1일 날 계엄 해제 막기 위해 의원 체포 계획 꾸며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흘려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의심을 하게 되고 여론이 자꾸 나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9월 2일 날 24년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때 이때의 이 박선원 의원도 최근 수방사령관 등 한남동 공간 부른 것은 계엄 논의가 아니냐.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부른 걸 가지고서 이거 계엄을 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엄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계엄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느냐. 그 이유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죠? 첫째,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의도가 24년도 11월 1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가서는 최종 선거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집권 플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동시에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자기가 대통령을 해보겠다. 이러한 그 의도에 의해서 이 윤 대통령 탄핵용 이런 것을 그 계엄 괴담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서 보면 계엄 괴담을 계속 퍼뜨리는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자극적 이슈로 민주당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선동정치에 앞장서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보면 광우병,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 그 오염, 괴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려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 모든 흩어질 가능성 있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계엄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지지층을 보니까 제명인의 마을, 개딸, 개혁의 딸들이라고 그러죠. 뭐 양아들, 양심의 아들 뭐 이렇게 하고 뭐 개가좌, 개혁가족이다. 또 개이모, 개혁이모, 그 다음에 개삼촌, 개할머니, 개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 이상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괴담, 어떤 괴담까지 했냐면 이런 괴담까지 했어요. 10월 1일 국군의 날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가 행진을 했죠.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2년 연속 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금년에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적으로 과실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런 그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세계가 한국의 이 국방력이 더 단계를 2단계 올려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까기했냐면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건 계엄 선포 사검 작업이다. 이런 괴담까지 퍼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시가 행진 참여 부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임무가 바뀐다. 그러니까 시가 행진 막 하다가 저들이 갑자기 계엄 임무로 돌아설 거다. 그리고 뭐 전차 국방력들이 자랑하는 무기들을 그대로 도심에 배치해서 국민 진압에 쓰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이 야당 일각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계속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저들이 하게 되고 한국군을 불신시키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까지 하냐면 서울의 봄 사법 발의를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 발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개의 법을 발의를 했다고요. 이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이 부정선거로 많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계엄 가능성 있는 이것을 원전 차단을 빌미로 해서 서울에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의 4법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계엄 선포권 남용 방지다 해가지고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한다. 자, 우리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입법부와 사법부의 모든 나라의 혼란된 것을 다 제재할 수 있는 서로 견제하면서 갈 수 있는 상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행정부 수반의 모든 그 권력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이 국회의원을 장악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고요. 상권 분립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법을 막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계엄 유지 조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이 국회 동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요. 그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돼.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우리가 보면 나라가 혼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뭐 전에 학생들에게 돈 주고 이런 걸 일으켰는데 야당들도 거기서 짜가지고서 만약에 모든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이거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내란이 일어났으니 비상계엄 선포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권리보장,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체포되더라도 국회의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 권리를 보장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주 법도 없고요. 아주 천하를 호령하는 지금도 보면 국회의원들은 이게 막말을 해도 이 범죄가 되지 않게 이렇게 다 법을 만들어 놓고 혜택은 다 받고 있고 말이죠. 이 국회법 뜯어 고쳐야 되고 국회의원 이거 다시 국회의원을 선거를 해야 돼요.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 조건 명시, 국회의 계엄 해제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울에 보면 사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실제로 계엄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첫째로 현 국가 상황이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하려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서 이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인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여 발전시켜 왔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상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되는데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바로 해제할 게 뻔한데 계엄령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엄은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다. 정치적 계엄을 위한 군대 동원과 납득이 사실상 이것도 불가능하죠. 지금 군 지휘관 장병들까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쉬쉬하고 몰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계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거 비밀도 불가능합니다. 다 지금 스마트폰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992년부터 한미연합훈련 때 연습하고 있고 평시 계엄은 연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계엄 수행 절차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 체포 구금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엄법 13조에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계엄법에도. 더군다나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국회의원 42명 이상을 체포 구금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계엄 해제 요구를 국회의원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잡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엄은 허구다. 계엄은 허구다. 여기에 속지 말자. 민주당이 계엄 괴담으로 대래 지금 역풍을 맞으니까 요즘에 그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김우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 의혹 제기는 예방적 선제 조치일 뿐이다. 아니 국민들에게 이렇게 혼란하고 나서 예방적으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변명하는 또 민주당 의원 김현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엄 얘기는 계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예방 주사를 놓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야 아니면 말고. 그리고 모 장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숨 걸고 국민을 지킬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잠재적 계엄군 취급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왜 군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나? 그러니까 왜 자꾸 이 계엄령을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라고 하는 얘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계엄 괴담을 퍼뜨리느냐 이렇게 무명의 군인이 말도 했고요. 전직 장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화 이후 계엄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민주당은 왜 아직도 80년대에 갇혀 사는지 모르겠다. 전직 장성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괴담에서 이제 슬그머니 내리는데 76년 국군의 날 행사는 국민대 환호했잖아요. 이 국군의 행사. 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 김정은은 우리나라 현무 5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움찔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첨단 무기 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이야, 국방 무기 수출, 이거 얼마나 협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MBC 뉴스만 군사정권 방불 했다, 뭐 시민을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민노총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공세에 본격화를 10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76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에서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현무5, 이것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렇게 어리석게 옛날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전히 가짜뉴스와 계엄령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것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굳건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지, 민주당이 권력을 감당할 만한 대안 세력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 좌파 세력과 민주당의 야합 음모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제 이 특검, 이것이 이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계엄 음모 파헤치겠다, 그런데 파헤친다고 해놓고 지금 강간무소식이잖아요. 어떻게 파헤칩니까? 아닌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국회가 자꾸 파행을 하면서 이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자기들 논리에 의해서 한 그 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국정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비상계엄령,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게 노란하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씁시다.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